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에는요, 지금 도매국 세미나 오셨을 텐데, 저희 무재고 무사히 B2B 배송대행 전문셀러 관련한 내용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매매 전문셀러라고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고요. 1시간 동안이니까 좀 짧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 분류의 대표님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로 이제 갖고 계시는 상품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이제 판매할 상품들을 이미 사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제조를 직접 하신다던가 수입을 하셨다던가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 조금 계획이 없으시고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 소싱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진행하셔야 되는 대표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보자면요. 지금 아이템을 갖고 계시다, 지금 판매할 아이템이라든가 확실하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매매에 이 상품을 등록을 해가지고 전문셀러에게 공급하는 또 공급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제품의 개수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으로 생산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상품들을 도매매에서 소싱해가지고 함께 취급하는 그런 형태로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판매할 물건이 아직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소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상품을 도매매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분들을 이제 도매매 전문셀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매 상품 공급자로 활동을 하시는 것과 도매매 전문셀러로 활동하시는 것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B2B 배송대행이라는 시스템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를 하시거나 하면서 커뮤니티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방문하시면은 B2B 방식으로 판다, B2B로 떼서 판다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런 B2B다, B2B 배송 대행이다 막 이런 용어를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흔히 말하는 B2B 방식이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B2B 방식으로 판다라고 하면은 상품을 사입하지 않고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오픈마켓이나 어떤 다른 마켓들에다가 판매 활동만 하는 그런 판매 활동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셀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B2B 배송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라고 부르는데요. 요 도식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좀 간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상품 공급자분들이 계시고요. 이 상품 공급자분들께서 도매매라는 사이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매매 사이트에다가 상품을 등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품을 등록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정보를 여기 있는 이 전문셀러들이 활용을 해서 가져다가 다른 오픈마켓에다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셀러 입장에서는 도매매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의 이미지랑 정보를 가져다가 자유롭게 어떤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정보와 이미지만 갖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이제 상품 공급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온라인 유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유통팀이라든가 온라인 판매 마켓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매매에다가만 상품을 올려주시고 이쪽만 체크를 하시면은 전문셀러분들이 인터넷 방방곡곡에다가 판매 활동을 대신 진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사도 당연히 한 군데만 관리를 하면서 큰 매출을 놀릴 수가 있고요. 전문셀러 입장에서도 상품을 사입하는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에 상품 공급자분들 혹은 공장과 연계를 해가지고 재고를 구입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상품 사입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품에 대한 재고를 관리도 해야겠고요.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문을 넣었다든가 벌크의 형태로 제품을 받았다든가 하면은 이걸 판매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작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분들이 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제 판매자분들이 배송을 처리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데요. B2B 배송대행 판매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공급자분들, 상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도매매에다가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도매매에 등록을 하실 때 상품의 이미지를 활용해도 된다는 것과 이 상품을 가지고서 무재고의 형태로 다른 오픈마켓이나 다른 판매 채널에다가 팔아도 된다는 것에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매매에 올려두시면은 셀러분들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상품의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쇼핑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도매매라는 사이트는 사업자 전용 사이트입니다. 사업자 전용 사이트이고 사업자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도매매를 찾아와서 물건을 산다던가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이제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 구조를 보면은 그 실제적인 어떤 거래의 한 80% 이상이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어떤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배송 정보라든가가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 물건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도매매에다가 상품 정보를 상품 발주를 넣으신 거죠. 소비자의 정보. 그러면은 이제 공급사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배송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상품의 정보와 이미지만 가지고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판매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품 소싱을 담당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잘 골라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도매매 내에서도 이제 25만 가지 정도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뭐 시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념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특수를 노리기 위한 상품들도 많이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오픈마켓에다가 오픈마켓 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입하지 않았다 뿐이지 어떠한 이미지와 정보를 가지고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제보만 갖고 있지 않다 이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을 등록하고 뭐 CS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문 들어온 것들을 수집을 하고 이런 어떤 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 관리 활동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 관리뿐만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관리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상품을 소싱을 해서 도매매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마켓에다가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상품이 한 번 등록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고가 나한테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매매 상품도 시시각각으로 재고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품절되거나 단종돼서 없어지는 상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관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게 이제 전문셀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개인의 어떤 B2B 영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 쇼핑몰들, 뭐 보도몰이라든가 카페24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한 개인의 마켓까지 운영을 하신다면은 더욱더 어떤 원활한 판매 활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공급사와 도매매 그 배송대행 전문셀러와의 사이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그 두 분들은 서로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 돕는 어떤 그런 상생의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셀러 입장에서는 무재고로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사입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고요. 적은 리스크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공급자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품 공급사 분이라고 하셔도 본인이 전부 다 인터넷 각 오픈마켓을 올려서 판매 전부 하고 담당을 하실 수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담 부서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뭐 광고도 잘 생각을 해야겠고 어떻게 하면 상품이 더 노출이 잘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를 이제 전문셀러분들과 나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품 공급사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신경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셀러 입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말 그대로 이제 우수 상품들을 잘 골라서 어떤 다수의 마켓들을 관리를 하면서
상품에 대한 등록에서부터 판매라든가 중간에 어떤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 유치하는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전문 셀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셀러가 본인의 마켓에서 오픈마켓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시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공급사분들은 공급가로 물건을 공급하겠고 거기에 셀러분들이 어떤 일정 이상의 어떤 이윤을 붙여가지고 재판매를 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뭐 어떤 그 급여를 주고 고용한 관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셀러분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나야 그에 따른 유통 마진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온라인상에서 판매 활동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노출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판매 활동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오픈마켓 전문 셀러 분들에게 중요한 스킬은 뭐 요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우수 상품 발굴이랑 유행 트렌드 확인이랑 키워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문제 상품 제거와 우수 공급처 리스트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상품 관리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매출을 막 늘린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매매에도 한 25만 가지 이상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전문셀러라는 활동 자체가 이제 1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는 건데 상품을 고르시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품은 지속적으로 빼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저작권의 이슈에 걸릴 수 있는 상품들, 뭐 상품의 퀄리티가 낮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빼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도매매 전문셀러 관련돼서 교육과정들을 운영을 할 때 그 많은 교육생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은 어떤 게 잘 팔릴지를 찾기 위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제품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대표님이 계실 텐데 특히 제품이 없으신 대표님들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어떤 상품을 잘 소싱을 하거나 제조를 해가지고 대박을 한번 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전문셀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 수 있는 한 방에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품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품이 안 팔리고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상품을 걸러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대에도 5,00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5,000개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걸 기준으로 해요. 저희의 DB는 이제 25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000개만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시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000개를 다 고르려고 하면은 골라내지를 못합니다. 골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잘 팔릴지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상품들 혹은 검증되어 있는 묶음 배송관의 어떤 그런 상품들을 일단 다 담아 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혹은 나는 이런 제품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취급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빼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CS라든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의 이슈에 걸리는 상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제거해 나가시면서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제거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랙리스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동일한 공급사라고 하더라도 나와 잘 맞는 공급사가 있고 잘 맞지 않는 공급사가 있습니다. 이게 셀러의 어떤 판매 방식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 공급사는 송장 번호를 일괄적으로 상품 발송을 이제 뭐 4시까지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 5시에 일괄적으로 상품 발송을 하고 뭐 배송 그 송장 번호는 7시에 일괄적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 전문셀러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상품 배송 공지사항에 뭐 상품 배송은 5시에 이루어지지만 배송 정보가 7시 이후에 입력되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해주면은 이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걸 보고서 더 뒤에서까지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소비자가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7시, 6시 막 이럴 때 구매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사가 마찰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셀러의 경우에는 그 공급사의 상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계속 해주는 공급사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공급사의 관계가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주로 이제 빠른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 공급사가 잘 안 맞는 공급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오전에 빨리 배송 마감을 하는 그런 공급사가 더 잘 맞는 공급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셀러의 성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똑같은 A라는 공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표님들은 그 공급사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는 반면에, 어떤 대표님들은 그 공급사는 진짜 자기랑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공급사 그리고 나랑 잘 안 맞는 공급사를 계속적으로 리스트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우수 공급사 리스트와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맞는 공급사,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시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상품들은 내가 이해도도 높고 내가 가져다 팔았을 때 뭐 물량도 잘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나랑 잘 맞더라 하는 공급사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공급사들의 상품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이제 무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관리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나만의 리스트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셀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품절이라든가 수량 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 상품 빼내는 거, 우수 리스트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느낌이 약간 편의점 운영하고 좀 비슷합니다. 편의점 보시면은 이제 그냥 들어갔을 때는 별로 변하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맨날 새벽 3시, 4시가 되면은 이렇게 탑차가 와가지고 물건 내리고 뭐 폐기된 건 처리하고 뭐 진열도 바꿔주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런 활동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한 방에 막 완전 리니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천히 어느새 잘 팔리는 상품들은 계속 전면 배치를 해주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안 팔리는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내리고 새로운 상품들을 또 집어넣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어떤 셀러가 계속 길게 사업을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건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위에 3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우수 상품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사람을 많이 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대라든가 주 구매 계층들이 선호하는 어떤 디자인, 선호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선호하는 멘트라든가 선호하는 어떤 상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잘 캐치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런 게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건 어떤 비슷한 류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겨울이잖아요. 똑같이 방한 제품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디자인이 예쁜 상품들, 그 다음에 요새 좀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시선이라든가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꾸준히 보면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려 나가는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여다 봐야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거 잘 팔립니다 라는 식으로 찍어가지고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서 관심 갖고 상품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점점 불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같은 상품이라면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 같은지 뭐 디자인적인 것도 있겠고요. 상세 페이지에 어떤 이미지의 배치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잘 팔릴 것 같은 가격의 상품을 발굴해내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행과 트렌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이라든가 시즌, 그 다음에 뭐 기념일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가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인터넷 뭐 오프라인 시장 등등 가리지 않고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가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게 1차적으로 인기를 끈 다음에 지금은 LED로 빛나는 귀가 움직이는 또 토끼 모자가 또 엄청나게 인기를 막 끌고 있죠. 이런 유행이나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막 찾아옵니다. 갑자기 막 찾아오고 뭐 작년에 막 피제 스피너나 이런 게 막 인기를 끌었다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인기를 끄는 상품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좀 이렇게 아니면 뉴스 기사, 뭐 요 뉴스는 사실 좀 늦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막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은 이제 빨리빨리 담으셔야죠. 뭐 팔리건 팔리지 않건 간에 그 제품을 취급하는 마켓과 하지 않는 마켓과는 사실은 들어왔을 때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노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랑 마케팅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제목으로 상품이 등록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더 관심 갖고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 것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요 밑에 것들은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조건 해나가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노출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시고요.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를 붙이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B2B 방식으로 팔더라도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광고를 붙이는데 어떤 상품에 광고를 붙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매매 전문셀러는 사실은 아까 무재고 배송대행 형태로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만큼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시간과 열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보면요 이런 구조로 띄는데요. 솔루션이란 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조사나 유통사, 상품을 갖고 있는 공급사 분들이 도매매에다가 상품을 공급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매매 전문셀러 분들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랑 정보를 가지고서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판매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 이미지 수동으로 가져다가 판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솔루션을 써가지고 셀러토리라고 부르는 어떤 통합관리 솔루션을 써가지고 한 번에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도매매는 샤플링이라는 솔루션과 그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도매매 상품들을 뭐 100개 막 이런 단위로 몇백 개 단위로 샤플링에 장바구니 같이 담아두었다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오픈 마켓들에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편리하게 올릴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들 각각 마켓들에 대한 주문 정보를 일일이 수집하시는 게 아니라 샤플링을 써서 통합으로 상품을 등록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도매매 한 번에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그 주문량이라든가 취급하는 물건량이 많지 않을 때는 사실 좋은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루에 주문이 막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막 100개 이상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일일이 마켓들에 들어가서 이 주문 가져다가 옮기지 않고 샤플링을 써가지고 옮기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솔루션은 유료 기능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내가 마켓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필요를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수동으로 수집을 하건 솔루션으로 수집을 하건 주문에 대한 정보를 도매매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문셀러분이 발주를 넣으시면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오픈마켓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주문하면서 결제를 하시겠고요. 그럼 그 내역을 확인을 하고 셀러분들께서 도매매에다 발주 넣으면서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껌껌이 결제를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충전해가지고 일괄로 차감하게 쓰는 어떤 적립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마찬가지로 공급사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발송을 하겠고요. 실제로 고객이 상품을 받고 어떤 전체적인 배송의 흐름이 끝나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구매 확정을 하면 오픈마켓에서 셀러분에게 정산을 해주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셀러분도 확정 처리를 발주가 끝나서 확정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도매매에서도 공급사분들께 정산을 해주시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품 소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상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도매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매매와 도매국이 조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 상품 구매 대행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게 도매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상품을 사입해가지고 뭐 오프라인이 됐든 아니면 온라인 마켓이 됐든 먼저 사입을 한 다음에 재판매를 하는 채널이 도매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는 채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매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도매매는 그러면 도매국은 그냥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매국과 도매매의 차이점은, 도매국은 이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어떤 오픈 마켓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물건을 배송 대행으로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일단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판매를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상품 사입 비용이 완전 자본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품 사입 비용, 선사입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품을 사입하지 않고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서 먼저 판매를 진행을 하심으로써 다양한 어떤 그 처음에 들어간 초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도매매의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어떤 도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사업자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사업자랑 통신 판매업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도매국에 이제 사업자 회원 가입은 하셔야겠고요. 사업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은 그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도매매에 들어가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상품 선택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 상품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픈마켓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 불편한 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문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CS가 전문 셀러 분들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CS 센터와 같은 어떤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품 CS 처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저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급사의 입장에서도 배송 처리하고 물류 처리하는 부서랑 CS를 접수해서 받는 부서가 사실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업무는 요새는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 무슨 상품이요? 막 이렇게 막 전혀 모르겠다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어떤 상품인지 확인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CS 관리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화 CS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CS가 굉장히 길어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업무를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네이버 톡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뭐 알뜰폰과 같은 어떤 휴대폰을 개설하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카카오톡 계정을 그냥 업무용으로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쪽으로 어떤 CS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렇게 문자로 CS를 요청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컴퓨터 앞에서 뭐 상품 번호라든가 상품 명이라든가를 가지고서 이제 직접 내 마켓에서 확인을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빠른 CS 응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불량이 발생을 했다던가 배송이 잘못된다던가 하면은 결국엔 그 내역을 접수를 해가지고 공급사 쪽과 어떤 그런 연결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것 역시 좀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절사항 및 가격 변동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물건을 다룰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매와 연동된 샤플링에서는 이제 동기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상품들이 뭐 재고가 바뀌었다든가 뭐 품절이 났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 상품 그냥 수동으로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도매매 마이 품절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이 품절 리스트에 지금 현재 내가 담아놓은 상품들의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 판매를 하실 때 일정 수량 이하의 재고를 갖고 있는 상품들은 또 취급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고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또 필요한 거고요.
이제 판매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묶음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용 묶음 배송관을 통해 가지고 한 공급사가 대량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구축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묶음 배송관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새는 생각보다 한 개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배송비가 워낙 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밖으로 나가서 구매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배송비 맞추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놨다가 마음먹고 쇼핑을 하는 의류 쇼핑이라든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소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일 많이 팔리는 그 물건의 가격대는 10,000원에서 30,000원 그 정도 사이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한 개 이렇게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온라인 마켓 어디다 판매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온라인 마켓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종합몰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MD의 승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흡수됐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 그 3대 소셜이 쿠팡, UMF, 티몬이었는데 셋 다 이제 오픈마켓의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픈마켓인데 그냥 예전에 MD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특별한 형태의 오픈마켓이구나 하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쇼핑몰 그리고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는 이 두 개를 좀 섞어놓은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뭐 그 세 개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쇼핑몰 경우에는 뭐 고도몰, 카페24, 메이크샵 같은 어떤 호스팅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별도의 정책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 개인이 정책을 수립하고 뭐 카테고리도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정산에 대한 뭐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피지 수수료만 처리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가장 큰 단점은 방문자 수가 적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개인 쇼핑몰로 사람을 더 유입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항상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무료로 개인 쇼핑몰을 많이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프리패스라든가 해가지고 일정 데이터 용량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게 많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채널입니다. 뭐 11번가, G마켓, 옥션, 뭐 쿠팡, 뭐 소셜도 다 이제 통합됐다 그랬으니까요. 이런 곳들은 이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판매 절차, 입점하는 절차가 단순합니다. 대신에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게 한 1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수료가 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많이 팔려나간 채널이 오픈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솔루션을 써가지고 대량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픈마켓은 안 할 이유가 없는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과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되는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짜리 전문셀러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보다는 개인 쇼핑몰을 갖고요. 개인 쇼핑몰보다는 오픈마켓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좀 이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는 이제 만들기 어렵고 막 접근하기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개인 쇼핑몰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는 좀 블로그 만들듯이 그런 쇼핑몰을 개인의 나름대로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상품의 배치라든가를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네이버 포털에 힘을 써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점이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라든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교육대도 활용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공격적으로 네이버에서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어떤 네이버 쇼핑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적은 셀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매출이 많은 셀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발전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채널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 셀러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좀 시작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별도로 뭐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말 그대로 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입을 안 하기 때문에 물류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있으면 누구나 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누가 정해주는 상품을 정해주는 가격으로 계속 밀어넣기 시작하면은 결국 출혈 경쟁으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잘 노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내 마켓으로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곧 사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곧 사장이고 내 고객을 점점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빠르게 매출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내 상품을 소싱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갈수록 CS가 어떤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준비물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변화시키지 않고서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셀러 활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대표님들한테 남는 게 없어져요. 왜냐면은 마진을 깎아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엑셀에서 뭐 20%인 거 19%, 18%, 17% 하나하나 바꾸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면서 만약에 마켓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진을 깎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배우는 게 사실 없어져요. 셀러 활동을 하시면서 뭐 3개월, 6개월 셀러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시장을 보는 눈이라든가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상품을 소싱할 건지, 이 상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차별화해가지고 판매를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마진을 어떻게 깎으면 매출이 잘 날까만 고민하면은 나중에 마진으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남는 게 전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정 마진을 일정한 퍼센트의 마진을 산출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판매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내는 건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판매되는 내역을 보면은 뭐 수수료 빼고요. 수수료 빼고 15%에서 25% 사이의 마진을 가지고서는 많은 셀러분들이 실제로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이제 저희가 딱 마진 어떤 퍼센트를 정할 수 없는 게, 어떤 상품들은 마진이 좀 낮고요, 어떤 상품들은 좀 마진이 높아요. 이게 제품들마다도 차이가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막 정해서 대충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 15%에서 25% 사이 내에서는 많은 셀러분들이 그 안에서 판매를 하세요. 물론 이제 마케팅적으로 내가 좀 마진을 덜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해서 마진을 더 줄이는, 특정 상품을 줄이는 셀러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덜 팔더라도 마진을 많이 보고 노출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진을 더 올리는 셀러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오픈마켓의 다양한 뭐 노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내 상품이 잘 팔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상품을 어떤 시기에 소싱해서 팔 때 매출이 올라가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전문 셀러로서 계속 성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마진만 계속 깎아가다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이 지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 이후에 남는 게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제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전문 셀러 관련해가지고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는 걸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도매국에서 대부분 보고 오셨을 거라서 요새는 다 꾹캠퍼스로 아마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꾹캠퍼스 도매국 제일 우측 상단에 이제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꾹캠퍼스라고 별도의 사이트가 들어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달의 교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18기는 시작을 했고요. 12월 1일 교육하는 건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기수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9기가 1월 5일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런 새로 교육 받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이따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교육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유료 교육입니다. 유료 교육인 대신에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간을 무료로 드려요. 솔루션 사용을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부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강원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세미나 지금 12월 29일에 추가로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 교육 같은 경우에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 교육 같은 경우에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세미나라든가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도매국 평생교육원 혹은 국 캠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교육 영상들이라든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서 이제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제가 일단 샤플링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간단한 시향을 보여드릴 건데요. 샤플링이라는 솔루션이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 샤플링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지금 스마트 강의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무료이지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강의장 사정도 있고요. 가끔 안 열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래서 사이트랑 그 저희 국캠퍼스랑 샤플링에 대한 간단한 안내 보여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달의 교육의 대부분의 교육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된 교육은 이제 메인 배너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5일날 개강하는 전문셀러 19기 스터디 그룹 19기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1월 5일서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주 1회씩 해가지고 총 4번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떤 셀러가 무엇인지 시즌별로 어떤 상품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마켓에 판매를 하는지 뭐 동기화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품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사업자를 내고 오신 다음에 실제로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대표님의 개인 마켓을 개설하고 판매를 진행하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중에 매출이 나오시는 대표님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막 오류가 생겼다던가 배송을 내가 좀 잘못 처리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이제 강사님과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걸 배우실 수 있는 과정들이고요. 실습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드리는데 그 교육 중에 5,000개를 다 채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희가 이제 한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교육을 하는데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00개를 다 채우시는 대표님들. 근데 제가 쫙 통계를 내봤는데 5,000개를 꽉 채우신 대표님들은 무조건 다 수익이 났어요. 무조건 뭐 거의 교육비 이상의 순수익이 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0개를 다 채우면은 교육과정 중에 매출이 안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뭐 5,000개를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안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뭐 많든 적든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사진은 준비가 됩니까? 도매매 상품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도매매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진 도용에다가 네, 도용이 아니죠. 적합하게 제공받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제 또 한 20% 이상의 대표님들은 100개도 안 올리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 때마다 계속 안내를 드리는 게 교육을 받는 거는 이게 뭐 이거를 셀러를 하건 안 하건 나중에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고 주문이 어떻게 들어오고 배송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 거를 배우셔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DB를 꽉꽉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저희는 계속 과제를 내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투잡을 하시거나 바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못 채우시는 대표님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근데 처음에는 다들 그걸 왜 못 채우지? 솔루션 쓰면 금방 올라가는데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또 막상 해보면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정말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꽉꽉 채워가지고
뭐 매출도 많이 올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이 과정들 5,000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깔고 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공은 하지 않아요. 저희가 제공하는 DB는 25,000개인데 그 중에서 5,000개만 고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데이터 기본적으로 이제 무급 배송관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그 유의미한 DB들이 있어요. 그럼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DB들을 드리는데 사실 교육생 20분들이 똑같은 DB가 다 똑같이 올리면 사실은 이제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근데 25,000개 소스 제공을 하면서 벌써 자기가 5,000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더 나은 매출을 위해서는 사실은 숨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찾아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샤플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샤플링 사이트이고요. 샤플링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사전에 이제 도매매랑 API 연동도 해두셔야 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쇼핑몰 아이디 같은 것도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기초 관리에서 뭐 내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라든가 다 연동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연동을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날짜, 뭐 오늘 올라온 상품이라든가 뭐 이번 달 올라온 상품이라든가를 쫙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정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뭐 모자 예를 들면 검색 항목을 상품명으로 하고 모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자가 들어간 상품들만 쫙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품 가져오기란 걸 통해서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샤플링으로 잠시 갖고 오는 거예요. 잠시 갖고 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켓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원가를 붙여가지고 판매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샤플링에서 미리 판매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을 도매매로 쭉 갖고 오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상품을 갖고 오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가지고 에러가 몇 개 나는데 가져온 상품들은 이제 상품 조회 수정해서 뭐 제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바꾼다든가 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상품 등록 역시 원래는 마켓들을 미리 다 아이디를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에러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쓰는 계정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상품들이 막 튕겨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개를 골랐다라고 하면 상품 등록하기 누르시고 내가 11번가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뭐 지마켓 옥션에 한 번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매핑된 카테고리 이게 사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카테고리 정보, 그 다음에 쇼핑몰 기본 정보, 그 외에도 이제 배송 정보 같은 거 이런 건 사전 설정을 다 해주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상품 등록 송신을 누르면은 제가 갖고 온 상품들이 한 번에 여기 옥션, 지마켓, 뭐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여기 한 번에 쫙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별도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솔루션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어떤 쉽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매를 활용해서 어떤 전문셀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요. 혹시 그 저희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공급자가 만약 제공을 했을 때 네. 전문셀러가 어디 뭐 다운을 받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다운받은 업체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알지 못합니다. 전부 다 저희 쪽에 도매매 공급할 때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도매매 공급을 하시는 경우라면 그것도 인지를 해주시고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샤플링 말고요. 네. 시중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써도 돼요. 그걸 사용해도 되냐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샤플링처럼 API로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상품을 이렇게 막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도매매는 꼭 요 샤플링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편하게 한 방에 하실 거면은 이제 쓰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셀러툴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라든가로 정리된 데이터를 셀러툴에다 입력을 하고 그걸 이제 마켓에다가 넣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엑셀 시트라든가 대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대장을 이제 셀러툴에다가 업로드한 다음에
그 업로드된 상품을 가지고서 이제 각 마켓에다가 판매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아니면 셀러툴에 직접 입력을 하시던가요. 근데 도매매 상품을 셀러툴에다 직접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각 마켓에 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각 마켓에 뿌리는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매매가 이제 그 기능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엑셀 DB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품 엑셀, 상품 대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뭐 셀러툴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셀러툴에서 다른 마켓으로 업로드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또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샤플링처럼 완벽하게 붙어서 돌아가진 않습니다. 샤플링은 지금 유료 서비스인 거죠? 제휴 서비스 뭐를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샤플링은 지금 유료 서비스. 네네 맞습니다. 달마다 결제가 얼마씩이나? 아 그건 이제 지금 팜플렛이 혹시 여기 샤플링 팜플렛 받으신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용량이랑 뭐 아이디 개수랑 상품 개수랑 그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샤플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통합으로 모든 사이트를 다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상품의 데이터베이스를 몇 개 쓰는가, 오픈마켓 아이디를 몇 개 쓰는가, 주문 건수를 몇 개까지 관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만 사용을 하고 상품의 데이터베이스는 1000개만 쓰겠다, 그리고 월 주문 건수는 한 3000건 정도에서 쓴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월 77,000원 정도 제공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많이 쓴다, 나는 상품 주문 건수를 뭐 10,000건 넘게 쓴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12만원짜리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반품 관리 같은 게 조금 네. 어렵겠네요. 네, 반품 관리가 제일 항상 많은 셀러분들이 문의 주시는 게 이제 반품 쪽 관리고요. 반품 쪽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비용을 댑니다. 그러니까 단순 변심이면은 구매자가 되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가 완곡 반품비를 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불량이라든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사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상품을 올릴 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셀러분이, 그러면 셀러분이 배송비를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품이 됐을 때는 그 자동 반품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반품 접수를 하신 다음에 소비자 측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반품 사유나 그다음에 이유 같은 걸 다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불량이면은 사실 그냥 불량이다라고 무조건 반품 받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증빙대로도 접수를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급사 쪽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유로 반품이 됐으니까 뭐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제 그 반품하는 공급사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계약된 택배사를 보낼 테니까 뭐 거기다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서도 소비자한테 얘기해서 그 창고 쪽에서 계약된 택배사가 갈 거니까 뭐 기다려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오픈마켓의 반품보다는 좀 더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반품을 소비자가 하면 네, 그 반품된 물건은 전부 셀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급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반품 처리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사업장 소재지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셀러분의 사업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반품이나 임의 반품 처리를 해버리면은 셀러분한테 그게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공지에 대해서도 임의 반품의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자동 반품 처리가 안 되도록 반품 신청을 했을 때 접수를 해가지고 뭐 계약 간혹 오픈마켓이랑 계약된 택배사가 수강하러 가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접수한 다음에 소비자 쪽이랑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판매가 관련되는데요. 네. 그 공급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전문 셀러들이 예를 들어 다수가 붙었을 때 네. 시장 가격을 제한을 줄 수가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나요? 그게 사실은 완벽하게 컨트롤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도매매에 보면은 그 추천 판매가라든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지킨다라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역산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셀러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 20% 아까 말씀드린 15%에서 한 25% 정도의 마진을 갖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를 거기에 맞춘 다음에 역산을 해가지고 공급가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대량으로 혹은 이렇게
물건을 대량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쪽이랑 좀 제휴를 할 수 있으시다던가 그런 걸 좀 까다롭게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 제휴와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주로 교육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급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왜냐면 셀러분들께 엄밀히 말하면 셀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급가는 낮은데 시장가는 높다.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그 셀러의 마진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구축이 되면은 이제 교육생들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그거를 아예 그냥 뭐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시장가가 무너지는 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가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돼요. 시장가 기준으로 역산해가지고 공급가를 잘라주시면 되죠.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무료교육은 수요일이고 유료교육은 토요일만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년에 교육과정을 좀 확대 개편을 하면서 그 주중에도 그 저희 옆에 셀러룸에 출근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컨설팅 받으면서 주말 교육까지 같이 병행하시는 과정도 아마 개설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셀러 활동을 진짜 빡세게 좀 하시려는 분들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월수금 나오셔가지고 상품에 대해서 뭐 하시면서 뭐 멘토링이 추가로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대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아마 조금 더 구체화가 돼가지고 아마 저희 북캠퍼스 쪽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 교육은 주말에 되고 무료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일마다 있는 셀러툴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별도의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